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으로 인도와 스위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도에 도착해 18일까지 머물면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제반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8일에는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해 우수한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효율적인 직업교육 체계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스위스가 지닌 강점 등을 직접 본 후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 5명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인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조금 전 임시이사회를 끝내고 차기 회장 후보군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회장 후보군은 권어준 포스코 사장, 김진일 포스코 캠텍 사장, 박한용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정동화 포스코 건설 부회장입니다. 권어준 사장은 포스코의 기술총괄 사장으로 제품기술 담당 전무와 포항제철소 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진일 포스코 캠텍 사장은 포항제철소 소장 출신으로 포스코의 제품기술 담당과 탄소강 부문 부사장을 거친 현장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한용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은 포스코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지내는 등 포스코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사라는 평입니다. 오영호 사장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제1차관을 지내고 2011년부터 코트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동화 포스코 건설 부회장은 1976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광양제철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포스코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편 이사회는 CEO 후보 자격심사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들 자격심사 진행을 위해 CEO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함께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회장 후보 선정에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내부 인사 외에 외부 인사까지 폭넓게 후보군을 검토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군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해 면접 심사를 거쳐 회장 후보 추천회가 단독 후보를 확정하면 오는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과 수출 편향의 성장 구조를 이번에는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 세제개혁,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정립에 나섭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선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M&A를 적극 활성화합니다.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위해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을 통해 소비 진작에도 힘씁니다. 정부는 말뿐인 혁신에 그치지 않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의 수립, 집행, 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균입니다. 삼성그룹이 인재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찾아가는 열린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은 전국 200여 대학의 총장들에게 신규 입사 지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직무 전문성과 인재상 중심의 서류 전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열린 채용과 기회균 등의 채용 정신을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입사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규 접수된 불공정 거래가 186건으로 전년보다 3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공시정보 검색 편의성을 향상하고 상장법인의 공시제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공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동호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는 상장공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그간 투자자와 상장법인 등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 이용자의 개편 수요를 반영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공시정보의 정보 검색 편의성과 IPO, 채권, 증권상품 등 시장의 특화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법인의 공시 제출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이 공시 채널로서 성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편 내용을 보면 종전 홈페이지의 활자 위주의 복잡한 구성을 핵심 정보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메인 화면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초보자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색 편익성을 향상시키고 검색 속도도 종전 대비 2배 빨라 신속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SNS 발달에 맞춰 공시 뷰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소통을 수단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상장 공시 시스템은 오는 20일 오픈하며 동시에 헬프데스크와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상장법인과 투자자 문의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이용자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공시 제출과 쉽고 빠른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8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건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특허 정보 서비스 업체 IFI 클레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 4,675건의 특허를 등록해 IBM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 특허 등록 건수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략기획협의체를 신설하고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나섰습니다. CJ그룹은 주요 계열사 전략기획 책임자 3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새로 조직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부재 이후 크게 위축된 계열사의 전략기획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전문업체인 한국정보인증이 창업 10년 만에 코스닥에 입성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보안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공인인증 서비스 대표 기업인 한국정보인증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전파진흥원 등 정부 주도하에 삼성, LG, KT 등 민간기업이 공동 설립했으며 이듬해 2월 국내 첫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1년 다우키움그룹이 지분 34.22%를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전파진흥원과 삼성 SDS, LG전자, KT 등이 각각 7.42%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법인 범용인증 시장의 42.7%, 개인용 범용인증서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료 인증서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등을 제외하면 한국전자인증과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인증기관이고요. 현재로는 공인인증서 법인 범용 마켓시어가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매출액 순위가 현재 1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와 기술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이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2년 매출액 기준 공인인증 서비스가 약 60%, 공개키 기반 구조의 PKI 솔루션이 30%로 보안 서버 인증서와 공인 전자주소인 샵메일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1년 매출액은 302억 원, 2012년 318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7.9%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으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8% 증가한 31억 원에 달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부담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수익 구조의 부담 요소라는 외부의 시각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인인증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현실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은행의 책임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본인인증 기능, 또 부인방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력을 부인방지 기능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분의 20%인 108만 주를 일반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예정가는 1,600원에서 1,800원, 공모 주관사는 현대증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